제가 합격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합격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샘플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어떻게 되고 여기 자기의 버전이 하나씩 있어요. 보시면 자 보세요. 보면 갱구부라고 했고 이상요인이라고 했고 안전성과 1번, 2번, 3번이에요. 그죠? 1번, 2번, 3번인데 1번에 해당되는 게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갱구 터널의 시공 부위별 붕괴 유형인데 갱구부 하나 둘밖에 없어. 나머지는 딴 얘기만 하고 있어.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일단 답안지 쓰느냐고 고생은 했는데 채점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요 두 개밖에 없어. 두 개. 맞아요, 틀려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이제 오늘 제가 오늘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뭐 시간 틈틈이 이걸 설명을 드릴 테니 이 내용만 이해를 잘 하시면 공부를 안 해도 붙어요.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여기에 이 시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답안지를 아주 그럴듯하게 쓴 사람만 뽑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훌륭하게 쓴 답안지 쓴 사람만 뽑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는데 답안지를 썼는데 아주 거룩한 사람만 뽑으면 뭐가 돼요? 누구만 뽑혀요? 토목시공만 뽑혀요. 그러면 이게 토목시공 기술사 하면 보너스로 하나 주면 되지 뭐하러 시험을 또 만들었어요? 안 그래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그 답안지 잘 쓴 사람만 뽑으면 토목시공만 붙어요. 그럼 시험 다시 볼 필요가 없지 이거. 토목시공인 사람한테 보너스로 하나 주면 되지 뭐하러 다시 봐.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으면 토목시공에 공부한 사람처럼 그 정도 품위 유지 관리해서 쓰면 되고 그 정도 버전이 아닌 사람은 그 정도 버전에서 맞춰서 쓰면 되는 거예요. 채점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아도 붙을 수는 있어요. 붙을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붙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답안지를 쓰셨는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1페이지에 붕괴 요인을 쓸 수 있잖아요. 붕괴 요인 쓰시고 요거 하면 돼요. 요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붕괴 유형은 쓸 수 있어요. 붕괴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이 죽고 차가 무너지고 터널이 무너지고 옆집도 무너지고 하수도도 무너지고 상수도도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자기 여자친구 집도 무너지고 아버지 집도 보신당 집도 무너지고 오토바이도 무너지고 금가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거 쓰면 된 거예요. 1교시는 그게 끝이에요. 거기에 혹시 1교시가 너무 쪽팔리면은 갱구부 그림 그리면 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저 갱구부 아니야 이거. 이거 갱구부잖아 이거 갱구부잖아 이거. 네? 이거 갱구부에 이게 갱구부라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보세요. 이상현상이 뭐냐 이거 이상현상. 요거는 좀 공부해야 되지 이상현상. 이상현상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현상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칠판에 써놨잖아요. 좌측에 뭐라고 해놨어요. 갱구부는 그러니까 공부는 요 정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면 안정의 이상현상이 있고 하나는 편투합의 이상현상 딱 두 가지만 있어요. 갱구부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필기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 요 두 가지만 하는 거야. 두 가지. 두 가지 현상이 이상현상의 전체야. 그러면 이상현상이 이건데 사면 안정이 저해되고 편투합이 발생되는 것이 갱구부예요. 그럼 편투합은 왜 발생되는 거예요? 갱구부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는 흙의 부피가 많고 한쪽은 좀 좁고 위에는 열려있고 밑에는 칠레까지 가 있고 그렇잖아요. 밑에는 칠레에서부터 오르는 압력이 있는 거고 위에는 별로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미터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여기 해놨잖아요. 이거 터널 직경에 1.5배만 되면 터널이 안정화됐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면 요거만 하면 돼. 요거 1.5배 또는 터널 직경의 1 내지 2배 요 범위만 넘어서면
편토합이 안 생긴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편토합을 방지하고 사면이 붕괴되는 것이 제일 큰 재해 유형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가 쓴 게, 이 아저씨가 쓴 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고 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도 모르고 쓴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가 형편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쓴 건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우려다 보니 지금도 헷갈려. 뭐가 헷갈리냐면 터널 직경이 1.5배인가? 뭐지? 그러고 있는 거죠. 왜? 외워버리니까 그게 돼요, 그게? 안 되지? 그 다음에 갱구부는 또 깊이는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 현상인지 왜? 번지수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 그러면 어디 갔어, 이거? 여기 보면, 갱구부의 이상현상이라고 해놨는데, 이상현상을 이제 뒤에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는,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는 편토합이고, 그죠? 또 하나는 갱문의 전도 변형인데, 얘는 필요가 없는 거고, 사면의 활동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는 하긴 한 거야. 근데 버전이 좀 안 맞아. 2페이지에 뭘 써야 돼요? 이거 1페이지에 갔어야지, 이거. 1페이지에 갔어야 됐고, 2페이지는 이미 뭘 시작해야 돼? 이걸 써야지, 이거. 안정성 확보 방안. 안정성이 왜 저해되고, 확보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2페이지에 시작했어야지. 안 나오잖아, 이게. 이거는 왜 들어갔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있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얘기. 여기서 답이 뭐냐면, 7번, 요거만 답이고, 나머지는 다 답이, 다 엉뚱한 얘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시 재해방 대신 이건 보너스를 요구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 몇 점 줄래, 이거? 60점 안 줘요, 이건. 6점 받을 수가 없어요. 괜히 고생만 한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문제를 시험에서 자기가 부여받았으면 어떻게 써야 돼, 이거? 뭐라고 쓰셔야 돼? 1페이지에 뭐 쓸래요? 물론 개요는 써야 되지. 1번 개요에 뭘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예요? 1번 개요를.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 내용도 막상 집에 가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집에 안 가면 기억이 계속 남지만. 그러면 1번 개요의 키워드가 뭐냐 이거지. 개요의 키워드가. 1번의 개요의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면 문제를 다시 잘 읽어보시면 돼. 이거 하면 돼. 1번 개요의 키워드는 갱구부에서는 각종 이상현상에 의해서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분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 그게 1번 개요지 뭐야. 그거 쓰면 돼요, 이건. 제목이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뭐를 해야 돼? 따라서 어차피 답은 써야 되니까 저기에 사면 안정화의 저해 요인과 편토합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대응 방안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이지 뭐. 그러면 이 정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쓸 수 있는 사람 누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소장밖에 못 써요, 이걸. 이 정도 간지를. 안 돼, 이게. 이렇게 애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오래 걸리는 건 뭐냐면, 이런 애들이 어느새 공부를 하다 보니 철이 들었어, 이제. 철이 들어서 붙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해서 붙는 게 아니고. 이런 어린이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형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일 막내잖아. 그러니까 좀 우리 큰형 같은 사람도 있고 거의 아버지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이는 얼마 안 됐어요. 아버지 같아도.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자기도 때려주고 싶었는데 저런 분들도 이렇게 부지런히 공부하시는 걸 보고 감명받아서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력이 향상된다고 보다는 자기의 쓰는 용어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어른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붙는 거지 공부해서 붙는 건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을 계속 머릿속으로 하고 있어, 이게. 물론 시험에 금방 붙지는 못해요, 그건. 금방 붙는 건 아니야, 그건.
그래서 머릿속에 그걸 스트레스로 작용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숙해졌어, 이제. 성숙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 친구를 합격하라고. 그러면 지금 자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친구 없죠? 옛날에는 있었죠? 자기 친구들 만나면 대화가 돼, 안 돼? 안 돼, 이제. 관심사가 달라. 걔네들은 일반 회사원이고, 이분은 일반 회사원이 아니고, 자기는 이제 기술사거든. 기술사를 여러분 스스로는 얼마나 비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사는 대단한 거예요. 왜? 평생을 먹고 사는 직업인데, 공무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이상의 평생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어디 있어? 그러면 기술사는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관심이 없어. 친구 없으니까 편하잖아요. 걔네들하고는 이미 만나도 대화가 안 되니까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선 거지. 그래서 붙는 거지 공부를 많이 해서 붙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잘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제 첫 번째 이 사람이 답안지가 잘못된 것을 파악했어. 그러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 안정성 저해 요인이 이 사람은 답안지를 눈 찍고 봐도 없어. 어디 있어, 이게. 저해가 되는 요인이 어디 있냐고, 이게.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이상현상만 설명했지, 원인은 없으니까 얘는 점수를 60점을 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를 빼먹었는데 뭘. 그 다음에 대책도 하나, 둘, 계획 시, 설계 시, 사용 시 이거밖에 없는데 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갱구부에서 발생되는 이상 요인에 대한 그러면 이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는 제대로 잘 낸 문제예요? 잘 못 낸 문제예요? 그걸 파악해야지. 잘 냈어요? 못 냈어요? 못 냈지. 구분을 해줘야지. 갱구부의 시공인지 유지관리인지 계획 단계인지를 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오류가 있지. 이렇게 잘 못 냈지.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내면 천상 다 쓸 수밖에 없죠. 계획, 설계, 유지관리 다 쓸 수밖에 없지. 그런데 개수가 여기선 채점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는데 채점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거는 60점은 못 줘요. 줄 수가 없는 거지. 왜? 버전이 다 다른데 여기서 다 쓸데없는 얘기만 했는데. 제가 그러면 터널에서는 이 그림을 많이 그려들었었는데 많이 그려들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언제 이 그림을 써먹어도 되고 안 써먹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제대로 썼나 보자고. 이건 갱구부 1에서 2D고 토피고가 이건 틀린 얘기고, 그지? 토피고 요게 맞고 터널의 직경이고 요거는 틀렸어, 그죠? 요건 틀렸어. 자, 그러면 이건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 서비스예요. 있으나 마나요. 이거 어디로? 저 뒤로 가든지 해야 돼. 여기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얘는 여기 저 뒤로 가든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오셔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갱구부가 뭔지 뭐 토피고가 뭔지 가만히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도 상관없어. 토피고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토피고를 해요? 토피고 하면 토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갱구부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답을 쓰시냐 하면 이렇게 이거 보고 쓰면 돼. 이거 내가 이걸 다운받아서 보시라 그랬잖아. 이거. 자, 그러면 갱구부에서 발생되는 이상현상은 그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요걸 요렇게 하시면 돼.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가면 이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이 있단 말이에요. 넷인데 이게 발생되는 원인이에요. 발생되는 원인인데 갱구부에서 발생되는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4가지 요인이야. 요인하고 원인은 달라요. 그죠? 요게 요인이고 요게 원인이야. 그죠?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그러면 하나의 갈등이 생기는데 원인을 썼으니까 대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쓰면 원인을 3개, 4개로 나누고 대책을 하나로 짬뽕해서 쓸래? 아니면 원인을 짬뽕해서 하고 대책을 하나, 둘, 셋 나눠서 쓸래? 어떤 게 맞아요? 그렇지.
원인은 소분류로 해서 분류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내가 왜 시험을 못 붙는지는 생각해 봐야 돼. 소분류를 해서 대책은 몽땅 몰아서 써야지. 그게 한꺼번에 생각해야지, 그건. 여러 가지 입지도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 시간도 생각하고, 기타 수업의 난이도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문제 나오는 적중률도 고려해보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대책은 일목요연하게 쓰는 거고, 원인 분석은 분류를 소분류로, 너무 소분류가 아니고 중분류까지 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얘기를 설명하면 대부분 공부를 초보자들도 이거는 뭐 금방 내가 쓰고 금방 쓸 수 있지.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현장 소장보다 일반 사원들이 더 잘 써. 그러면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대신에 가지수가 좀 많아. 갱구부도 있고, 그죠? 갱구부도 있고, 터널 천공하는 장소도 있고, 폭약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등등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시험에 나는 것만 하면 돼. 그럼 시험에 나는 거를 터널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다 뻔히 정해졌어요. 뭐만 나와요? 갱구부 하나 나오고, 그지? 갱구부에서 이건 안 나오고, 이런 거 안 나오고, 이런 거 안 나오고, 요거만 나와. 요거 터널에서. 미안해, 터널에서는 이건 나오잖아요. 이건 나오잖아요. 아니, 이건 나오잖아, 이거 솔직히. 이거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2번 터널에서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나오고. 옛날에 나왔는데, 물론 어떤 나올 수는 있지, 그거. 그 다음에 셋. 터널은 그만큼 락볼트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셋.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어, 이제. 셋밖에 없어요, 셋. 그죠? 그럼 터널에서 외울 게 뭐야?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다지 외울 게 없어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뭐가 좋으냐면 대책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미 공부가 되신 분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미 공부가 되신 분은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고, 아직 공부가 안 되고 시험은 다음 주에 접수했고 그런 분들은 이 정도만 써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넘쳐. 그러면 터널 하나 해놓고 교량 해놓고 흙막이 해놓고 철근 거푸집 하고, 그죠? 4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하나 보너스 하면 철골 한 5개. 5개 그치? 그럼 그 5개 외에는 공법에 관련돼서 5개 외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그 외에는 없어. 그럼 보세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답을 쓰려고 작정해서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이러시면 이런 분들이 붙어야 된다니까 그러시네. 이런 분들이 붙어야 돼. 이 사람들이 사원들인데 여기에 매일 7시까지 올라면 어떻게 되냐면 윗사람한테 찍혔어요, 단단히. 온전히 회사 못 다녀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온전히 회사 못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아니, 난 솔직히 말하면, 맞다니까. 심각한 애들은, 이렇게 소장님들은 괜찮아, 이건. 어차피 다 끝났고. 회사에서도, 먼저 들어가시라고. 불편한다면, 이분들은 와도 돼. 그 다음에 예전에 공헌을 많이 해서 괜찮은데, 이렇게 애들은 문제야, 이거는. 왜 회사에서 찍혔다니까, 단단히. 이것을 못 붙이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렇게 하시면 돼. 5개만 해. 근데 이제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문제를 읽었는데, 이거는 내가 인적, 물적, 작업 방법, 기계 장비, 이거 안 해도 쓸 수 있는 게 하나씩 있어. 있잖아요. 없다고 그러지 말고,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런 거에선 유감없이 자기를 발휘해. 그게 공교롭게도 교시당 하나씩은 분명히 있어. 하나씩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저렇게 쓰지 말고, 그건 배운 대로 써.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은 참 갸륵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도 붙어야지. 어떻게 다 이런 사람만 붙으면 어떻게. 이게 먼저 고령자 기술사예요? 아니, 농담해. 내가 더 고령자인데 뭘. 나이가 얼마 안 돼요.
점잖게 하셔도 그렇지. 그러면 다 이런 분만 합격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애들도 붙이기 때문에 답안지를 그렇게 써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지. 승산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게 어떻게 되냐면 다행히 이렇게 소장님들은 글씨가 옛날 글씨야. 갈겨 써도 옛날 글씨가 나와요. 글씨가 필체가 좋아. 근데 다행히도 이런 애기들은 글씨를 제 아무리 이상하게 잘 쓰려고 해도 잘 쓰면 잘 쓸수록 이상해. 그러면 버전이 맞지. 아, 얘는 나이가 어린데 그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서로 상대적이지. 그래야지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 다른 답안지를 한번 보자.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은 판결 났어. 몇 년? 3년 걸린 거야, 3년. 3년을 꼬박을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집 부리다가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구나. 3년 해서 막판에 간신히 붙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한번 보자고.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도 대동소이. 이 사람을 한번 자기들이 보셔. 자, 그러면 이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근접 시공이야. 근접. 자, 그러면 기존 터널 근접 구조물 시공 시 기존 터널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 그럼 여기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문제의 핵심이 1번 문제가 뭐예요? 거기 휴지 있어요, 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된다고. 네, 고맙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문제가 얘가 물어보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특히 어떤 문제인 경우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즉 전문 공사라고 되어 있는 문제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전문 공사가 아니고 산업안전보호법이나 기타 등등은 잘 안 읽어도 돼. 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 그건 자기들이 채점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채점하는 사람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채점을 못해. 왜? 지들이 모르는 건데 뭘. 지들이 모르는 거라서 채점표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했잖아요, 그건. 문제가 어려운 것은 뭐냐? 채점표대로 할 수밖에 없어. 왜? 채점만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1번 문제가 뭐야, 이게? 1번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근접 시공이야, 근접 시공. 그죠? 근접 시공이야. 두 번째 문제는 기존 터널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러면 자, 근접 시공할 때 기존 터널에서 문제점. 그럼 여기에 그러면 이걸 문제를 잘 읽었으니까 뭐까지 생각해야 돼, 여긴? 뭐까지 생각해야 돼? 어? 그렇게 되면 계측 그런 건 이제 소제목이잖아요. 뭐가 돼야 돼? 답안지에 뭐까지 써야 돼요? 큰 덩어리로 보면. 그러면 얘는 법으로 치면 무슨 법이야, 이거? 건설기술진흥법이잖아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근접시공 관련해서 무슨 법이 나타났어요? 아, 무슨 시특법이야? 지하안전법이지. 그럼 여기 이 답안지에는 지하안전법이 나와야 돼, 그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자기 스스로 지하법이 있어야 되겠어, 그지? 그렇잖아요. 지하법이 있어야 돼. 근데 지하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하법을 잊어버렸어요. 지하법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냐 하면 뭐만 생각나요? 10m, 20m, 그죠? 그 다음에 공동부,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생각나요? 지하법인데 지하법에서 핵심은 뭐냐고. 이게 핵심이 저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채점하는 사람한테 내가 지하법을 좀 알아요 라고 설명하려면 지하법의 지하영향 검토를 해서 누구한테 보내냐고. 무슨 국토부 장관한테 보내. 뭐 누구한테 보내냐고. 그거 지자체장한테 보내지. 그 얘기가 생각나면은 소소한 내용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생각나면 조사하는 얘기는 몰라도 되지. 왜? 이렇게 이런 분도 공부 좀 하신 분도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한다고 하니까. 김현미가 얼마나 한가하길래 20m 굴착하는 걸 다 카톡을 받아갖고 답장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카톡 갔다가 잠도 못 자게 그 여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0m, 20m 뭐 발주자는 뭐하고 시공자는 뭐하고 유지관리자는 뭐하고 생각이 아무 생각도 안 나. 안 나면 이 얘기를 그럼 어디다 써야 돼? 잘난 척을. 개요에 써야지, 개요. 개요에 난 쓰고 바빠서 난 부연 설명을 안 할게 하면 되지.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생각 안 나면. 그럼 여기선 지하법을 쓰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지하법을 썼다는 것 자체로 보너스는 충분히 받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개요에 썼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바빠서 이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럼 그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네. 대답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말고 대답을. 2,000원 생각해야지. 바로 생각하면 이상하잖아, 그게. 밥 먹었어요? 네? 자, 그럼. 나는 진짜 다른 소장님들은 붙든지 말든지 정말 뭐 관심 없어. 이번에 붙으면 다음에 붙으면 되지 뭐. 근데 나는 진짜 이런 애기들이 빨리 붙어야 돼. 얘네들은 여기 오기 되게 힘들어요. 저런 분들은 돈이 많단 말이에요. 잘 먹고 살만 해요, 이제. 그렇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힘들다니까. 지금도 눈치 보면서 나오지, 돈도 없지, 집도 없지, 얼마나 힘들어요. 얘는 집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빨리 돼야 돼.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형님들이 이런 애들을 도와줘야 돼요. 혹시 너 모르는 거 있냐고. 그러면 얘 설명하면, 그런 게 아니고 얘가 다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다. 이런 애들을 보살펴 주려는 정신이 필요해. 진짜에 진짜. 안 그래요? 이렇게 준재벌들은 나중에 붙어도 되고. 어차피 월 없어도 오는 거고, 얘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근접 시공 시 터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쓰라니까 근접 시공에서 문제는 일단 두 개예요. 하나 문제점과 대책을 쓰는데 대상이 근접 시공 시야. 그러면 여기는 근접 시공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하나 해줘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근접 시공 시 문제점인데 고려사항 됐잖아요. 됐지? 됐는데 얘는 답은 아니지. 그냥 보너스 차원인데 답과 비슷하게 응시가 됐어. 그러니까 얘는 근접 시공 시 고려 문제점이 채점표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근접 시공 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지, 채점표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근접 시공 시 고려사항이 있지, 얘는. 그 다음에 문제점을 썼는데 문제점을 봐. 근접 시공 시 터널의 변형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점이라고 적어야지. 요거만 틀렸고 다 적었어요, 그죠? 됐어요, 어때요, 얘는? 어때요, 얘는? 괜찮지, 성공했지, 이건. 1페이지 성공했지. 그 다음에 답안지를 보시면 얘하고 언뜻 보면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얘가 잘한 거 볼 때 얘는 쓸데없이 고생한 거야. 얘는 훨씬 더 어떻게 현명한 애지. 현명한 애잖아요. 얘는 훨씬 현명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공부를 적당히 한 애지. 어떤 애가 IQ가 높아요? IQ 생각해야지. 이거 어떤 애가 높아? 얘가 당연히 높지. 그렇잖아요. 공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얘는 시험 합격하고 회사 잘렸어. 물론 다른 회사 갔지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승승장구하고 잘 다니고 있지. 얘는 이제 뭐 회사가 좋으니까 회사 옮기지 않고 잘 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뒤에 문제를 열면 뭐가 있겠어요, 여기? 뒷페이지에 보면. 뒷페이지에 보면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놈은 또 원인 안 썼냐, 왜? 시계 또 뭘 이런 걸 썼어? 얘기가 안 맞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이상한 걸 썼어. 안정영역 평가. 이거 아니지. 원인 써야지, 원인. 무식하게 쉽게. 원인 쓰고 대책 썼는데 대책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잘 썼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뭐냐면 대책 원인을 요만큼 쓰고 대책을 이만큼 다 써가지고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대책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75점 밖에. 그죠? 대책이 하도 많아가지고 페이지에 다 마무리를 못했어. 뒤에 또 철철 넘쳐. 그러면 1등이지 뭘. 두 개만 문제가 두 개밖에 없는데 뭘. 그 다음에 3페이지에는 그러면 대책을 쓰고 그 다음에 보너스. 그죠? 보너스를 뭘로 했냐면 이 사람은 이걸로 한 거지. 안전관리 대책. 됐잖아요. 안전관리 대책. 그럼 자 봐요. 그러면 자 1페이지에 고려사항 문제점 적었고 2페이지에 원인 빼먹 대책 적었고 3페이지에 보너스로 안전관리 대책 조금 끝났잖아. 그러면 끝났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점수 갖고 몇 점 받았겠어 이거 요 문제 리뷰해 보시면 이 문제 몇 점 받았어요? 어? 한 62점밖에 못 받았어 이거. 왜? 더러 빼먹었어요. 더러 빼먹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 70점 받을 수 있었어요. 뭐만 고치면 원인 쓰고 대책을 좀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좀 짧아 이게. 그지? 얘 이만큼 써야지 이만큼 써서 여기 가로를 1번 2번 3번 했으면 얘는 70점짜리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보세요. 얘는 공부를 얼마 한 애 같아 이거 보기에. 몇 년 만에 붙었겠어요? 그렇지. 딱 1년 만에 붙은 거지. 1년 만에 붙을 수 있지 이 정도 간지면. 다만 이 사람이 그래도 1년이 걸린 이유는 뭐냐면 터널 자체를 몰라. 어? 그 다음에 교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얘는 보면 사무실에 있는 애예요? 아니면 돌아다니는 애 이거? 사무실에 있는 애잖아. 사무실 붙박이잖아요.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들 뭘 반영하냐면 얘는 사무실에 있는 애네. 그 다음에 얘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건? 몇 년생이냐고. 무슨 띠? 자 그러면 얘는 몇 살이에요 얘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답안지를 보고 나이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직업도 판별할 수 있고. 그러면 저 봐요. 이 사람 나이 몇 살? 50이지. 그죠? 분명히 50이 안 넘진 않았어. 그죠? 얘는 40초죠. 맞잖아. 그 다음에 얘는 회사가 어디? 아니 회사가 빅 사이즈야 스몰 사이즈야 뭐야? 빅 사이즈 스몰 사이즈가 뭐 그걸 차별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채점할 땐 그걸 보는 거니까. 빅 사이즈 스몰 사이즈. 그렇지. 얘는 빅 사이즈지. 왜 그러냐면 그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금방 느껴져요. 답안지를 읽어보면. 그래서 자기 답안지를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한번 보셔야 돼. 집에 가셔서 그동안 쓴 답안지를 보고 왜 내 답안지가 첫 번째 왜 내 답안지가 60점을 못 받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60점 못 받은 이유가 하나지. 첫 번째는 시험을 안 본 사람도 있고 시험을 봤는데 못 받은 사람은 왜 60점을 못 받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를 잘 안 읽은 영향이 있고 두 번째 그래도 스몰 사이즈, 빅 사이즈하고 빅 사이즈가 유리하지. 객관적으로 빅 사이즈가 유리해요. 당연히 그건 우리 사회가 그래. 미국도 그렇고 다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빅 사이즈가 유리해. 독일에서 어떤 한국 사람들이 뭐 지하철에 앉아 있었더니 뭐 침 뱉고 갔다며. 우리나라가 콩알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가 좀 사이즈 크고 그랬으면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사이즈가 크던가. 신혼부부들이 그러면 안 건드리지. 내가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 새끼 입 뽑아버리죠. 안 건드립니다. 그거 왜?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 앉아있으니까 그걸 낼름낼름 거리지. 그렇죠. 쫓아가고 귀싸대기 때려야지 그걸. 그렇잖아요. 주방을 되더라도. 기왕이면 해서 그걸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빅 사이즈가 유리하지. 면접을 볼 때도 빅 사이즈가 유리하고 채점할 때도 빅 사이즈가 유리하고 그러면 빅 사이즈가 유리한데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답안지가
아주 거룩 찬란하다고 점수를 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지? 그럼 요 사람 과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몇 년 걸렸어요, 얘는? 딱 1년이야, 1년. 딱 1년이란 말이에요. 1년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 거 보면, 요것도 터널이야. 요거를, 요 사람 거부터 먼저 해야 되건. 그래야 이해가 금방 가. 남들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 것도 보거든, 좀 이따가. 자, 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터널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계측할 거하고 유지관리 계측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자, 그러면 제목을 잘 생각해 보죠. 터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공사 중 계측하고 유지관리 계측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 1페이지에 뭘 써야 돼? 1페이지에. 1페이지는 그거예요. 1페이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페이지에 논술령은 쉬워요. 논술령은 1교시보다 훨씬 쉬운 게 다 대동소이야. 하나는 문제점, 주요 관점을 문제점, 재해 유형,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문제점, 재해 유형. 그게 아닌 경우도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최근 통계, 나타난 통계를 물어보는 거 어쩌고저쩌고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나 말이에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1페이지에 뭘 써야 돼, 걔네들은? 절차를 다 써버려야 돼요. 전체 체계를 그려야 돼, 그림으로.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의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 체계를 어떻게 하라, 그걸. 달달달 외우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논술령의 공법에 관한 문제는 문제점이나 재해 유형 두 개밖에 없거든. 문제점이나 재해 유형을 언급을 하려면 자세히 많이 써야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분을 보시면, 그러면 터널의 계측이 잘못돼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써야 돼. 그죠? 계측 부실이나 문제. 하나, 좀 더 많이 쓰면 훨씬 좋지.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뭐하러 해? 이거 같은 얘기인데. 맞아요. 똑같은 얘기잖아, 이거. 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건. 이건 할 필요가 없고, 요것을 많이 썼어야지. 이게 하나가 아니고. 그럼 계측이 부실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예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해, 이게? 구점을 매설물 교통정해 하려면 갱구부 본터널부, 갱문부 갱구부 본터널부로 할래? 수직구를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구점을 매설 이거 아니지. 이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갱문, 갱구부, 본터널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수직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버전이 좀 안 맞았어. 그죠? 안 맞았고. 그 다음에 꼭 있어야 될 거는 공사 중하고 유지관리하고 공사 중.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페이지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여기 1페이지에 그걸 쓰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되는 요인을 쓰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건 써야지. 왜 이런 현상이 계측 관리에 의해서 문제점 발생되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뭔가를 약간 언급해주고 일상 계측, 그 다음에 유지관리 계측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해줬어야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일상 계측하고 대표 계측하고 또 연구 계측은 요만큼밖에 없고 없어. 이 사람은 요게 다예요.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이상한 것만 쓴 거야. 판정 기준. 맞아요, 틀려요? 답을 쓴 게 아니라니까. 이 페이지 보시라니까. 일상 계측은 어떻게 하고 허용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측을 해야 되는 최소 범위는 어떻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계측은 그냥 연구예요, 연구 안녕이야. 하나, 둘, 이거 없어, 이거.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점수, 이거 몇 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몇 점? 6점 줘요, 이거? 6점 못 받는 거지, 이건. 괜히 고생만 한 거지.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 문제는 6점을, 이 사람은 이 풀이를 했는데 6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지, 이건. 문제가 물어보는 거하고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터널을 할 때 유지관리 계측은 뭐 하는 거야? 해보라니까? 그럼 일상적으로 하는 계측은 뭐 있는 거야? 갱내 지천. 갱내 지천 볼트하고 또 GGGRC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뭘 다 해, 씨. 뭘 다 해, 그러면 저기에서는, 그러면 좋아. 1페이지에 저 계측을 하는 1페이지든 3페이지든 반드시 나올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저거는? 유지관리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뭐 해야 돼, 뭐? 아니가 1페이지 꼭 뭐 적어야 되냐고. 1페이지에 있다가 기침 얘기를 좀 더 줘. 뭐 아주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아줌마 같은 얘기 하지 말고. 1페이지에 터널에서는 유지관리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유지관리 계측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시트법에서 뭐? 1종, 2종, 3종, 4종. 1종, 2종 그게 아니고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간에 왜 유지관리 계측은 왜 하는 거냐고. 붕괴 방지. 중대한 결함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중대한 결함이 뭔데? 복공부 또 부등치마 그렇잖아요. 그 두 개 얘기는 써줘야지. 두 얘기만 쓰면 이거는 승부가 났잖아. 그러니까 두 얘기를 어디다 쓸 거야, 이걸? 개요에다가 대문짝하게 써야지. 결론에다가 또 대문짝하게 쓰고. 그러면 얘는 승부 났지. 왜? 거기다 토를 달아줘야지. 시특법 쓰지 말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으로 복공부, 부등치마 두 가지는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그 두 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측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끝났지 뭐.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할 때 계측은 중점적으로 뭘 한다는 거야? 그 두 개를 한다는 거지. 그것을 뭐 토합계 어떻게 그렇게 외워버리면 생각이 안 나요. 유지관리할 때 계측을 하는 내용은 두 가지를 잡아내기 위한 계측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안 외워줄 수가 없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우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외울 게 따로 있어, 이건. 즉 기억을 이렇게 해놨다가 그 기억을 한 내용대로 답을 쓰면 그게 순서라 이거지. 그걸 계측 과목을 갱내지전학벌도 지지지할시 유지관리는 그거는 왜 앞잡아서 안 해줬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두 개를 그렇게 하라고. 왜? 거기선 두 개가 더 중요한 거라 이거지. 중요한 건 저는 그래서 안 해드려요.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앞잡아서 하는 걸 내가 다 해줘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래야 학원 오래 다닐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유지관리까지 다 앞잡아서 해주면 내가 어떻게 돼 그게. 상당히 오래 그래야 지루한 거 모르고 오래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몇 점이에요, 이거? 형편없어. 6점, 50점도 안 돼? 이건 바보야, 이건. 그죠? 글씨 쓰느냐고 고생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학원 몇 년 다녀부터 쓰겠어요?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대기업, 소기업. 대기업이야? 좋아. 그러면 또 나이는 50은 넘었겠지, 그지? 50은 넘었어. 그 다음에 그죠? 50은 넘었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몇 년 걸렸겠어, 이건? 1년에 이거 어떻게 보니 이렇게 개념이 없어가지고 2년 걸렸지, 이것도.
2년 걸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개념이 없으면 오래 다녀, 이건. 오래 다닌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개념이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 두서가 안 맞지. 두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합격하신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다수의 횟수를 시험을 보다 보니 걸린 거지, 거기에. 낚싯대를 많이 갖다 놓은 거야. 6개를 갖다 놓은 거야, 낚싯대를. 그 중에 하나 고기 잡힌 거지. 아까 그 사람은 낚싯대를 하나 갖고 하나씩 던져서 셋 중에 하나 걸린 거고, 이 사람은 낚싯대를 여러 개 들여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 걸렸다고 보는 거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물어보는 내용을 적시에 잘 캐치를 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상응하는 답안지가 하나 이게 있어. 잘 보셔야 돼, 이걸.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다가 뭐 치킨집을 하시든 뭐 스타벅스를 하시든 다 상관없는데, 그거 하더라도 뭐가 돼야 된다고? 개념이 돼야 된다 이거지, 개념. 개념만 되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성공해요. 다 성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봅시다. 이제 원래 오늘 터널 수업을 하려 했었는데 물론 나중에 좀 하면 되고, 했더니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 어떻게 되냐면, 그거 난 나름대로 이제 시험 볼 준비가 다 있는데 이런 거 하면 내가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 못 붙어요, 그거. 이 내용을 이해를 이렇게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붙어? 이거 하시면서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했잖아요. 4가지 중에 하나 버전 맞추기를 해야 돼. 저게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물론 채점하는 사람이 저렇게 현명하게 4가지의 버전을 맞춰서 그 사람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서서 저렇게 설명해주면 그 사람이 이해가 금방 잘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 넷 중에 어디에 분류가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답을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야지 1, 2, 3, 앞에 있는 1, 2, 3, 4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봅시다. 막장면의 시공시 안전대책이야, 그죠? 예. 그러면 1페이지에 뭐 나와야 돼? 여기 뭐 써야 돼, 여기는? 1페이지 수 가리지 말고 뭐 해야 돼? 시공시 안전대책이니까 문제점은 아웃이고 뭐 해야 돼? 재해유형 써야지. 그죠? 얘는 문제점이 아니고 재해유형 써야지.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또 나갈게. 왜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고. 근데 원인 대책인데 시공시 안전 대책이라니까, 이 안전 대책은 안전성이야, 아니면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에요? 응? 2개 다 써야 돼, 이건. 안전 대책이니까 근로자 어쩌고저쩌고도 나와야 되고, 막장면 안정화 조치도 나와야 되고, 몽땅 다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짧아. 그죠? 그러니까 자, 터널의 막장면 시공시니까 첫 번째 1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해놨어. 1페이지 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길래? 왜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냐고. 말해봐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뭔데?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요? 빈칸이 많아서? 아니, 해보시라니까. 뭐 왜 막 건시야, 건시? 네. 건시는 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분류는 잘한 것 같은데. 네. 내용이 너무 요게 좀 간단하지, 그지? 요걸 좀 부연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런데 전체 포맷은 잘했어요. 전체 포맷은 왜 잘했냐면, 분류에서 안반 터널도 있고, 토사 터널도 있고, 나툼도 있고, 실드위도 있고, TBM이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너무 형식적이야, 그죠? 형식적인데, 이 사람은
답안지는 이렇게 썼을지언정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야. 분명히. 그러면 이 사람은 1페이지를 일단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들어갈 게 다 들어갔는데 뭘. 다 들어갔잖아요. 다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을 좀 강조해 줘야 되는데 강조를 하자 보니 앞에 써놓은 게 많아갖고 강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강조하려면 이게 줄어야 되는데 이게 줄면 좀 품위가 안 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시공시 안전대책인데 안전대책을 안정화대책도 하나 있고 재해방대책도 있는데 쓸 게 좀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재해유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무리하지 말고 뒤까지 가면 돼요. 뒤까지 가면 돼. 얘는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뒤까지 쓰면 돼. 재해유형을. 재해유형이 너무 많아. 그럼 재해유형이 첫 번째 뭐 있어요? 막장면이라고 해놨으니까. 뭐가 있냐면 낙성 낙반도 있고 발파 충격 등도 있고 용수 발생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접 터널과 근접 시공할 때 인접 터널과의 간섭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상부 즉 북락이 일어나 북락. 그래가지고 상부 집안이 침하가 돼요. 그런 얘기가 좀 빠져갖고 좀 아쉽지, 그지? 여기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건 일반적인 거, 이건 뭐 그 답안지 쓴 거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산악 지역을 쓴 건데 이거 말고 도심지를 생각했어야 돼, 도심지. 도심지를 만약에 통과하는 것을 생각해서 규모가 큰 재해유형을 썼으면 훨씬 좋지. 그렇잖아요. 일단 됐고 원인 썼고, 그죠? 원인 썼고, 근데 방지 대책을 쓰셔서 설계, 시공, 그 다음에 계측. 자, 그러면 원인 쓰시고, 그 다음에 대책을 시공할 때 많이 썼어. 그죠? 이 사람은 그러면 이 페이지 자체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이 페이지 자체는 잘 된 거야, 이건. 이 페이지 자체는 원인 대책 쓰라서 원인 대책 썼는데 뭘 더 이상 뭐라는 거야. 그럼 3페이지에 뭐 있어요, 이제? 3페이지는 다 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1, 2, 3, 4, 5, 6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 중에 아이템 큰 거를 하나 골라내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락볼트 그런 건 여기서 여기 그림 그렸으니까 이걸로 다 대체해야지. 뭐 하면 돼? 계획 관리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계획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공 얘는 빵점인데 안전점검 했잖아요. 안전진단이 안전점검 했잖아요. 안전점검 및 진단 요령이 있으니까 얘는 맞지. 시공할 때 안전점검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야 돼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점검 및 진단 요령 이렇게 썼으면 되지. 그걸 왜 적어주냐면 채점하는 사람 중에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안전점검 이렇게 하면 시특법인 줄 알아.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점검이 실시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 건설기술진흥법상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시특법에도 안전점검이 있잖아요. 이거 헷갈리니까 그 얘기는 적어줘야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할 때 이건 안 써도 되지. 이건 뭐라 여기다 적어. 안 적어도 되지. 이것만 쓰면 되지. 이게 끝이지. 그렇잖아요. 이거만 끝이에요. 안전대책에 그러니까 여기서 시공시 재해예방 대책을 위로 올려서 여기다 바로 이어서 써야지. 위로 얘를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요 단계.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계측 관리하고 진단 실시하고 요 얘기를 쓰시면 그럼 이건 몇 점? 이건 어떻게 됐어? 몇 점? 얘는 60점은 넘었지.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렇게 고생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점수가 높아요? 이 사람이 높지. 이 사람은 괜히 고생만 한 거지 이건. 문제 답하고 매칭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살? 이 사람 몇 살이에요 이거? 몇 살? 어린애잖아요. 어리지. 얘는 그러면 회사는 어때?
회사도 멀쩡한데 다니겠지. 그죠? 그죠? 근데 얘는 얼마 다녔어, 학원? 이 와중에 주무셔? 그 학원 얼마 다녔냐고, 저. 이거 얼마 다녔어? 아니, 얘.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잖아. 1년 6개월. 얘도 1년밖에 안 다니래지. 공부를 자기는 여기까지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 와중에 붙어버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가지 경우를 봤는데 네 가지 경우에 자기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게 갑자기 안 돼, 그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기의 경우를 이 네 부류에 맞춰서 나는 과연 공부를 현명하게 할 사람인지 아니면 기초부터 저 끝까지 몽땅 때려잡아서 외워서 공부를 해야 할 사람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거를 할 건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장기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자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분은 보세요. 이분은 전공이 뭐야? 뭐 하는 애야 얘는? 토목 근처에도 안 가본 애야 얘는. 토목 근처에도 얘는 뭐 사무실에 앉아있는 애지. 월급만 받는 애예요. 월급만 받는 애라니까. 답안지를 보면 말입니다. 특색이 뭐냐 하면 회사가 규모가 클수록 겉다리 긁어요. 그게 특징이야. 회사가 사이즈가 클수록 아는 게 없어. 이게 함정이에요. 디테일이 많을수록 회사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잘 없고 큰 덩어리만 쓰는 애들이 시험에 잘 붙어. 왜 그러냐면 개념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개념을 잘 잡아야 돼. 개념만 잡으면 이거보다 쉬운 시험이 없어. 근데 개념을 못 잡으면 무지하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쉽게 공부하고 합격하려면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 내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분의 한 거를 한번 더 하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좀 복사해서 주면 되지 뭐 상관없어요. 복사해서 준다고 여러분이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료가 많으면 공부를 안 해요. 여기까지 가서 뭐 할 건데. 자료만 집에 쌓아놓으면 공부가 돼요, 그게? 공부되는 게 아니거든. 이러한 개념을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요거 한번 봅시다. 요것만 보고 휴식. 요거 아까 했던 건데, 갱구부의 종류와 시공시 문제점의 대책을 쓰세요. 얘는 뭐 뒤죽박죽했어 이거 왜? 이게 위로 가야지, 그지? 캥거루 종류를 쓰라 했으니까 얘가 위로 가야지. 그래서 제외용은. 그 다음에 1페이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왜냐면 봐요. 이게 정신청란증이야 이건. 참 미치겠네. 얘 누구야 이거? 이놈이 어떻게 붙었냐 이놈. 정신 나간 놈인데. 자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합격한 다음에 이거 노트 주고 가야 되겠어, 안 주고 가야 되겠어? 안 줘요. 자 보세요. 애들이 다 착해가지고 학교에서 노트 주고 가라면 다 주고 가야 애들이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거기에 반반 있는 거예요. 하면 지겨워 다시는 안 본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주고 가 버려요 그냥 자기 노트를. 자 그러면 갱구부의 종류를 썼는데 자, 이거는 완전히 잘못 쓴 답이지. 왜? 안 보여서? 좋아, 그럼 보이게 할 테니. 위로. 종이만 위로. 종이만 자. 자 그러면 이 답안지는 완전 왜 잘못됐어요? 종류를 여기서 쓰라고 한 것은 뭐냐면 갱구부의 종류별로 재해유형이 나눠지지 않냐 이거야.
구분해서 써야지 얘 따로 하라는 게 아니지. 개념이 없는 애지. 그렇잖아요. 이거 뭐 장기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또 아직도 이걸 하고 여기다 이거 하고 있네. 이건 형편없다 이건. 형편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를 써야 될지 몰라 얘는. 그죠? 이게 몇 살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몇 살이에요 이거? 이 답안지는 현재까지 본 중에 제일 못 산 답안지지.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서 아마 공부하기 초창기 때 작품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가 없어. 뭐만 있어요 여기 대책이. 대책이 없어 여기는. 없잖아요. 이건 답안지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이건 40점도 안 돼 이건. 공부를 이 내용이 뭔지 뭘 써야 되는지를 개념을 완전히 못 잡은 사람이지 이건. 이해가 가셨어요 이제? 이해가 가셨으면 집에 가셔서 뭘 하시냐면 자기가 현재까지 공부한 노트를 보시고 시험에 북구한 복구는 제가 예상 문제 해준 거 그 외에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것만 하시는데 거기에 답안지를 쓰는 순서를 해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순서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순서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순서 정하고 내용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모르는 중에 암기할 거는 거기에 다 있어. 그 내용 갖고 공부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1, 2, 3페이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자기가 하라는 거지. 그건 자기가 하는 거지. 제가 뭐 답안지 써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난이도를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 내용이 길고 그 다음에 자기가 회사 생활하면서 겪은 내용이 많아. 그러면 내용을 뭐 정밀하게 쓰고 이 내용은 내가 정말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서 모르겠어 하면 저렇게 쓰면 돼요. 아까 그 사람들처럼. 그래도 점수는 충분히 받고도 남아요. 자, 질문? 아까 건진법상의 안전점검과 진단 방법 이렇게 쓰라고 특정하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기술진흥법에 진단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안전점검 할 때 법을 특정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그렇게 다 써요? 뭘 다 써요? 그런 식으로 안전점검 훈련. 점검을 하면은 채점하는 사람들이 지특법의 점검만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건설기술진흥법의 점검은 써줘야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종목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몰라요? 누가 모르냐면 안전공학과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모를 수 있냐면 건축 전공한 그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토목 전공한 사람은 알아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그 정도는. 이거 왜 갑자기 지특법이 나오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쓰는데 이 답안지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지 않으려면 1페이지 답 쓸 때 정해야 되죠. 4가지로. 4가지로 답을 정해놓고 쓰면 답안지가 딴 데로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저 사람 채점하는 사람이 저거 4번을 저렇게 딱 알고 있나요?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 내용을 컨셉을 잡아야 내 답안지가 저쪽으로 흘러가지. 컨셉을 저렇게 못 잡으면 내 답안지가 다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답을 써야 그 근사한 방향으로 답안지에 풀이가 가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게. 응? 그래서 이제 휴식 시간은 10분 하시고 9시에 맞출 테니까 뭐 하냐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경우에는 산업법은 정화된 거고 어떤 경우는 안정화 대책이고 어떤 거는 재해안전 대책이고 어떤 거는 안전관리 대책이냐. 이거 4개를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그것만 하고 집에 가서 시험 공부하세요.